65번 이어서 볼게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말. 1번은 4,500만원 이하 또는 5,500만원 이하.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라고 그래서 종합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일 가장 기초적인 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 소득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주식 투자했어. 배당을 받아. 배당. 이재용 회장이 이거 엄청 많이 받잖아요. 배당 소득. 또 은행에 은행에 이자 맡겼어. 이자 소득 받고 은행에 돈 맡겼을 때. 또 뭐 있어요? 기타 소득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뭐냐면은 강연료.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강사야. 강사. 강연료를 받거나 아니면 책을 써서 뭐 인세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뭐 기타 소득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다 합쳐서 총 다 합쳐서 4,500을 기준으로 해서 업다운을 보는 거예요. 업다운. 4,500에서 업이냐 다운이냐. 그래서 4,500 이상이다. 업이면은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벌면은 돈을 많이 때리고 보시면은 업이면은 12% 때리고 4,500만원 이하다. 다운이다. 4,500만원 다 합쳐도 4,500이 안 돼. 그러면은 여기서는 15%를 공제를 해준다. 뭐예요? 공제율이 크다는 거는 세금 빼주는 게 많다는 거는 즉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버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그러니까 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 작다. 15% 빼주는 게 더 많이 크잖아요. DC 할인이. 굉장히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마트 가갖고 뭐 두유 하나 샀어. 그래서 15% 빼주는 게 좋아요? 12% 빼주는 게 좋아요? 당연히 15% 많이 빼주는 게 좋잖아요. 할인이. 할인해주는 금액이 15%. 그리고 근로소득. 나는 다 없고 나는 올리 근로소득 이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요거만 똑 떼서 이번에는 5,500을 기준으로 업다운을 정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좀 더 나머지를 빼니까 더 커졌어요. 금액 인정해주는 범위가 5,500 이상 업이면은 더 많이 세금 낼 수 있도록 10%만 깎아주고 뭐 다운이면 15%다. 4,500, 5,500, 4, 5, 5 이거는 뭐 외워야겠죠. 외워주시고 연상법이고 뭐 없어요. 이런 거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은 66번 저축성보험 보험제 비과세 요건.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저축성보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2024년도에 단기납 종신이라 그래서 반짝 유행을 했던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를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한시적 특판 같은 상품이었어요. 2023년에서 4년도에 유행을 잠시 했던 단기납 종신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여기 보험회사 이름 써있네. 여기 이게 실속 종신 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단기납 종신이라는 상품인데 이게 뭐냐면 7년 납 10년 거치. 그러니까 내가 남자가 30세야. 여기 보시면은 월납보험료가 한 18만원 내거든요. 18만원 내면은 가입금액이 3천만원이에요. 가입금액 3천만원이 뭐냐면은 내가 30세 때 오늘 가입하고 내일 죽었어. 그럼 3천만원이 딱 나와요, 나한테. 물론 10억 받고 싶지, 여러분 10억 받고 싶잖아요. 근데 10억 받으려면 여기서 33배를 내야 돼요. 즉 내가 18만원을 내야지 3천만원인데 계산도 안 되네. 뭐 몇백만원 내야겠지. 이게 20만 해도 뭐 660만원이니까 엄청나게 돈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가입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어찌됐건 3천만원을 받을 때 18만원씩 원래. 근데 이거를 7년 동안 내고 자 여기서 가입해서
7년간 내요. 7년간 매월 18만원. 그리고 이 3년 동안 이거를 거치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7년 납, 3년 거치, 10년 후 수령. 이때 해지하고 찾아요. 그 상품이에요. 정기 상품이에요. 정기. 보장 기간은 10년. 이게 정기종신이에요. 정기종신.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죽어야지 받는 게 종신보험이거든요. 근데 이 상품도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종신보험이니까. 죽을 때까지 본인이 원하면은 죽을 때까지도 기간은 종신도 가능해요. 단 내가 10년 후에 찾을 수도 있어요. 종신보험이지만 10년 후에 해지해서 해지 환급금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해지를 하면 무조건 손해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아니에요. 이 상품은 독특한 게 해지를 하더라도 환급률이 100%가 넘어가요. 100%가 넘어간다는 게 뭔 말이냐? 100%라는 함은 원금이에요. 원금. 내가 낸 원금을 100으로 봤을 때 이게 120%, 130%까지 돌려줘요. 해지했을 때. 왜냐? 그만큼 사망 보장이 작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낸 돈은 많은데 사망 보장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에 포커스를 맞춘 상품이에요. 포커스가 이 해지 환급금에 있어요. 내가 낸 돈이 만약에 여기 예시 보시면은 기납입보험료가 내가 월 20만원씩 내면은 10년쯤에는 2200만원 모이거든요. 그러면 2200만원이면은 내가 낸 원금은 1800만원이면은 내가 낸 원금이 1800만원이야. 그러면은 나중에 10년 되면 2200만원 이렇게 나와요. 즉 플러스 400만원 이 차익이 발생을 해요. 단순히 예시로 했을 때 이렇게 예시가 나오거든요. 해약 환급률은 120%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낸 돈은 1800인데 내가 이득을 받네요? 가능해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바로 비과세.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이 비과세. 10년 넘어가는 장기 상품은 세금을 안 매겨요. 그래서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가 발생을 해요. 은행은 100% 이자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기 적금 가입했어. 예금 가입했어. 나중에 1년 후에 찾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은 무조건 내요. 이자소득세라는 15.4%를 내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거는 세금을 안 내요. 보험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를 그렇게 정해놨어요. 법으로.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라고 보험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매겨요. 아니 돈을 벌었는데 왜 세금을 안 매길 수 있을까? 왜? 보험을 가입 유도해요. 가입 유도. 가입 권장. 보험 권장. 왜냐? 대신에 이 10년이라는 보험 자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국가에서는 불안전, 개인의 사망 보장도 되고, 왜 사망했을 때 3천만 원 나온대잖아. 사망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되고, 나라 입장에서는 개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물망 역할을 하잖아요. 아니 건물 짓는데 밑에 떨어져 죽지 말라고 그물망 밑에 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 상품을 권장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했던 게 2023년부터 2023년 여름부터 2024년까지는 보통 이렇게 해양학을 높게 판매를 했어요. 이런 게 가능해요. 이게 바로 단기나 종신이에요. 보험 차익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낸다. 단 10년 넘었을 경우 9년, 8년 이때는 세금 바로 이게 내가 10년 후에 찾으면 다행인데 보통 이 중간에 해지하거든요. 7년이 엄청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중간에 깨지잖아요. 이 안에 10년 안에 깨지잖아요. 그럼 세금 그대로 두들겨 맞아요. 바로 네가 낸 거 세금 다 두들겨 맞아요. 근데 이 상품에서 이게 전통적인 상품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생보세 상품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판매를 원래 안 했던 게, 이게 만약에 이게 18만원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이 18만원 내면은 보통
사망 보험금이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라 한 18만 원 내면 원래 한 1억을 받아야지 맞아요. 그리고 해약 환급률은 20%. 나중에 10년을 찾아? 그럼 네가 그동안 네가 죽었으면 1억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사업비로 계속 차감을 하는 거예요. 사업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사업비로 1억을 계속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해약 환급이 당연히 갉아먹겠죠. 그래서 원래는 해약 환급은 20% 정도 수준 맞지만 이거는 반대로 사망 보장을 3천으로 줄이면서 대신에 환급률을 높였던 컨셉으로 나왔던 단기납 종신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6번이 나오는데 26번에 보시면은 저축성 비과세 요건에 해당 요건이 뭐냐, 옆에 보시면은 요약에 10년 이상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납입기간은 가장 많은 게 7년이었거든요 7년? 근데 5년부터 가능해요. 5년 납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보험사들은 7년 납을 훨씬 선호했어요. 왜? 7년 납으로 납입기간이 길수록 중간에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꼼수로서 7년을 더 선호했었는데, 그래서 5년 이상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 되었을 때 5월 저축성 보험, 그것도 무한정, 이게 만약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거를 절세한답시고 막 원해. 그래서 그런 러쉬, 그런 탈세를 막기 위해서 월 150만 원으로 정해놨어요. 인당 월 150만 원 한도까지만 세금을 물지 않게끔. 그게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고, 정답은 1번 월 적립시 저축성보험이에요. 문제 네모 박스 보시면은 매월 납입, 그리고 한 명당 매월 납입. 매월 납입한다는 게 뭐예요? 저축한다는 뜻이잖아요. 2번 뭐 종신형 일시납 연금, 이 일시납은 한 번에 내는 거고, 종신형은 매월 내는 게 맞다만 이건 연금 얘기잖아요. 다음으로 17번으로 넘어갈게요. 17번. 상속 및 증여세 보험금이 뭐냐, 이거가 10년 비과세를 이용한 절세 방안. 보험 상품에서 10년 비과세를 이용한 절세하는 방법이 있고, 보험 상품 중에 절세가 또 있어요. 절세. 이 보험이라는 게 세금과도 연관이 좀 있어요. 절세하는 분들, 특히 돈 많은 분들은 세금을 어떻게든 깎으려고 알아보는 와중에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첫 번째는 10년 비과세, 두 번째는 상속세 납부를 이용한 상속보험으로 이용한 절세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돈이 많아. 그러면은 내가 돈이 많아요. 아니, 내가 많은 것보다 내 부모님이 돈이 많아. 그러면은 이거를 할만해요. 부모님 이름으로 보험 가입을 하세요. 어떻게 되냐? 과세 방법. 자, 이게 부부 모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험금 과세 방법 뭐냐? 계약자가 있고, 그리고 피보험자는 뭐냐? 계약자는 뭐야? 돈 내는 사람. 그리고 계약자가 부모님이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사망을 하면은 어머니 그리고 나한테, 자녀한테 상속 재산이 물려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자, 돈 낸 사람이 봅시다. 부모야. 이게 계약자야. 그리고 피보험자도 그리고 수익자가 본인이래. 이 본인. 그리고 실제 보험을 납부한 사람은 그리고 아버지 사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전통적인 그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강의 보면은 여기서 병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너무 안 와닿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식이 이재용이에요. 이재용 회장. 여기가 이건희 회장이에요. 고인이 되었던 이건희 회장님인데, 이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돈을 냈고, 본인이 피보험자고 수익자는
이재용 회장이에요. 아들로 정해놨어요. 근데 이건 회장이 사망했어. 그러면은 이때는 상속세를 내야죠. 상속세. 왜? 이 사람이 돈 냈고 사망했어. 그러면 이 사람 아들은 이 보험금을 받을 때 당연히 상속세를 받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심플하게 상속세가 이 사람 자산이잖아요. 이 사람 자산이 일로 왔어. 그럼 상속세를 내야죠. 아들한테 갔으니까. 아들한테 갔으니. 그래서 사망했을 때는 상속세를 내요. 가는. 나 봅시다.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이번에는 계약자가 아버지고 그리고 피보험자도 아버지. 그리고 수익자는 이재용 회장. 그런데 실제 보험료가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납자는 이재용 회장이 된 거예요. 왜냐? 이건 회장님이 신경경색으로 쓰러졌어. 그러면은 일을 못 하잖아. 그럼 이재용 회장이 다 일을 했잖아요. 삼성에서. 그러면은 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아버지가 왔지만 내가 통장 명의가 이 계약에 대해서 내 통장 명의를 이재용 회장 명의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돈 낸 사람은 뭐예요? 이재용 회장 돈 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건 회장 사망하면은 내가 낸 보험이었고 내가 낸 돈은 내가 받았잖아요. 내 돈 내산. 내가 돈 내고 내가 보험금 샀잖아요. 내 돈 내산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냐? 나 과세 안 돼요. 이러면 이 맞아요. 왜? 이런 비과세. 대단하죠?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이게 뭐 AB 보험 뭐 이렇게 해갖고 계약자하고 수 있으면은 수익자를 내가 아버지를 부모님을 피보험자를 하고 부모님을 보험 가입시켜주는데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보험을 타게 하잖아요. 그러면 과세가 안 해요. 세금을 안 내요. 이 돈에 대해서. 왜냐? 이거는 이 사람 고유재산으로 봐요. 고유재산. 어떻게 되냐면은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는데 내가 돈 내줘요. 아버지 명의로 종신보험 가입해요. 그럼 아버지는 언젠가 먼저 사망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받으면은 세금 안 내요. 이게 절세 방법이 돼요. 다를 봐볼게요. 다 보시면은 계약자가 이재용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이번에는 엄마예요. 엄마 누구예요? 이재용 엄마 누구예요? 이것도 유명한 홍라희 여사잖아요. 홍라희 여사가 피보험자. 그리고 내가 받는 사람이고 나고 실제로는 이번에 계약이 이재용 회장이 낸 게 아니라 엄마가 냈어. 홍라희 여사도 그 미술관장인가? 자기가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 냈어. 그리고 본인은 사망했어. 돈 낸 사람은 홍라희 여사고 홍라희 여사가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은 상속세를 내야지. 이때 상속세 부과해야죠. 이거는 엄마 돈이잖아요. 엄마 재산이잖아요. 엄마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상속세 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단일 상속세가 돼. 맞아요. 여러분이 이거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이 보험을 실제로 누가 냈냐 이게 다 절세가 잘 되면은 그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닌 게 실제로 이 돈을 이 사람이 낸 거 맞냐 이걸 많이 딱 따져요. 실제로 사망사고 발생을 했을 때 이게 통장만 이재용 통장을 썼지 뭐 실제로는 뭐 이건희가 자기가 돈 냈고 이 사람은 뭐 보험 가입한지도 모르더라 아니면은 이 사람 직업을 봐요. 직업을 만약에 재벌집 회장님이에요. 근데 아들이 백수 아들이 직업이 없어. 그러면은 이거 인정 안 해줘요. 아들 명의로 통장 개설했어도 아들 경제 활동했나요? 딱 들여다보니까 아들이 뭐 놀기만 하고 경제 활동 하나도 안 했어. 야, 그런데 그럼 네가 어떻게 돈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무능력자인데 무슨 네가 월 1,000만 원씩 종신 냈냐? 이거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력을
조사를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국세청에서 돈을 다 뜯어가요, 다. 그러니까 뭐 부자들이 탈세하는 거는 뭐 걱정할 바는 아닌 것 같고. 68번 소득세법의 개요. 과세하고 다른 소득은 무엇일까요? 143쪽을 보시면은 종합과세가 나오고 이제 분류과세가 나오는데 143쪽을 봐볼게요. 143쪽. 하단 밑에 보시면은 종합과세는 이자, 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고 분류과세는 퇴직, 양도세, 금투세 이런 건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둘이 큰 차이점은 일시적으로 받는 거냐 아니면은 뭐 매달 꾸준하게 받는 거냐. 뭐 이 사업소득, 세압, 연금, 뭐 근로소득 이거는 종합과세라는 거는 꾸준하게 받는 거지.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이고 분류과세는 퇴직했어. 그러면은 일시에 뭐 큰 목돈을 받겠죠. 목돈을 받고 또 양도세야. 부동산 팔았어. 부동산 팔면은 양도세. 내 부동산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됐잖아. 양도됐으면은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성격이에요. 일시적인 성격들은 따로 분류과세라는 방법으로 세금을 낸다. 그래서 68번은 퇴직하고 연금은 종합소득세, 그리고 퇴직하고 양도는 분류과세,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돼요. 이거는 뭐 이해하기 쉬워서 둘이 뭐 벌어들이는 소득이 다르니까 소득이 발생한 시점도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다른 방법으로 과세를 하는 것보다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69. 자, 종합소득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가지 소득을 다 계산을 하는데 그 합계가, 자, 과세표준 옆에 표를 봐봐요. 합계가 1,400만원 이하야. 다 뭐 이자, 뭐 근로, 사업소득 다 1,400만원 이하라는 뜻은 뭐야? 돈을 얼마 못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못 버네? 그러니까 6% 세금 내게 하고, 반면에 위로 쭉쭉쭉쭉 올라갈수록 10억, 극단적으로 막 부자 엄청 슈퍼리치야. 슈퍼리치라서 10억 이상 종합소득세를 내. 그러면은 45%. 그 말이 즉슨 뭐예요? 절반은 거의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세금 많이 낸다고 막 우는 소리 해봤자 실제로는 돈 많이 벌면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면은 세금 많이 내면 안 좋냐? 그렇지 않죠.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세금 저도 많이 내고 싶네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인데, 근데 세금은 많이 안 내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누진세라고도 하죠. 누진세 그 똑같아요. 여러분 전기가스 누진세잖아요. 가스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내잖아요. 점점 그 누진세라 그래서 막 요금이 치솟잖아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 똑같아요. 많이 보면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뜯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숫자를 어떻게 할까요? 숫자를 외워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 표를, 옆에 있는 표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문제 나온 게 35%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 포기하더라도 35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35%. 그러면은 35%를 어떻게 외우냐? 제가 이거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다는 자신이 없고, 다는 뭐 외울 자신이 없고, 이거 하나 35% 외울 건데 어떻게 외우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그 삼국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비, 익덕, 유비, 관우, 장비라고 해서 장비, 익덕이 쓰는 창이 있는데, 관우는 청룡 원월돈을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창이었고, 장비가 썼던 거는 리치가 길었던 굉장히 긴 장팔 3호라는 걸 썼는데, 장팔 3호 굉장히 길었다고 하는, 이거는 장비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불같고 신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조정에서 세금을 거들어 왔는데 장비가
뭐 너같이 썩어빠진 탕감원이가 무슨 세금을 거들어 왔냐. 그래서 장팔삼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세금 징수원을. 어떻게 된 사연인가. 장빅덕은 소득이 8,800만 원이 넘었어. 88에서 3호로 찔러 죽였어요.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장팔 3호. 장팔 3호인데 장팔은 아니고 88이에요. 88. 8835 찔러 죽였어. 소득이 8,800만 원 이상이면은 35%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8835 이것만 외워요. 장팔3호. 장비가 장팔3호로 찔러 죽였대. 8835 이거 하나 외우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 이 문제 나왔잖아요. 8,800만 원 35%다. 이 지금 문제가 가장 출제될 확률이 높고 나머지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8835를 외웠어. 그러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뭐 1억 5천 초과야. 그러면 적어도 35%는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구간이 38%인데 뭐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서 문제를 때려 맞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0번 금투세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뭐냐? 금융소득, 이자소득은 뭐예요? 1번 이자소득은 은행에 은행의 예금이자. 거기서 보시면 1번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번은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3번 저축성공 차익. 이게 책 145쪽 보시면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어떤 게 이자소득이고 다 나와 있는데 뭐 사채의 이자와 이자 할인액,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 아까 단기합정신에서도 보는 게 10년을 넘겨야지 단기합정신에서 비과세라고 했는데 만약 9년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9년이 돼서 100% 넘겼다. 그럼 이거는 이자를 벌었다라고 보고 과세를 해요. 이자소득세로 보고. 이자소득세. 그거 3번을 맞고, 그거를 이제 저축성보험 보험 차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해약했을 때 그 차액. 돈을 벌었어. 근데 내가 원금보다 해약금이 더 적어. 내가 원금은 뭐 100만원 넣었는데 정작 해약금 20만원이야. 그러면은 손실이 마이너스 80이잖아요. 이러면 과세 안 해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아야지. 너 한 200만원 벌었네? 과세할게. 과세가 되고. 2번 사채는 사채가 왜요? 은행도 똑같이 은행. 국채 사채잖아요. 회사채잖아요, 은행. 회사채를 사서 이자를 받았다. 이자소득 내야겠죠. 1번 집합투자기구. 이거는 배당소득인데 뭐냐면은 여러분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갖고 있어서 미국 주식 투자하면은 거기서 계속 카톡이 와요. 배당 받았다고. 배당. 미국 주식은 갖고 있으면 배당을 줘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주식도 마찬가지고 배당을 주는데 그 배당 받으면 이자는 소득세를 내요. 이자 소득세가 아니라 이때 받는 거는 배당소득이에요. 배당소득. 그래서 1번은 성격이 다르죠. 이자 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다. 71 연금소득 분리과세. 이게 뭐냐면은 연금은 또 소득을 세금을 따로 내긴 내는데 이것도 단 세금 우대 정책이 있어요. 세금 우대. 연금에서 세금 우대 정책. 분리과세라는 말이 뭐냐면은 143 다시 오자. (146쪽인데) 146쪽 146쪽 보시면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적었던 건 뭐예요? 종합과세에서 뭐 기타 소득, 불로소득, 사업소득, 여기서 뭐 이자소득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자소득이 연금소득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연금소득도 포함되거든요. 원래는 종합소득세. 근데 여기서
포함을 시키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종합소득이 돈이 막 4,500만 원, 5,500만 원 막 올라가. 그러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연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불리해지잖아요. 그 여기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가 연금을 그래, 연금 같은 경우는 너의 좀 감안을 해줄게. 이거를 똑 떼서 분리를 시켜줄게. 네가 만약에 연금을 많이 버는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1200만 원, 1200만 원이 아니라 55세 이후, 네가 55세 이후에 이 연금을 수령을 하고, 그리고 네가 가입하고 5년 이상 경과를 했고,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 수령을 했다면은 이거를 똑 떼서 분리를 해줄게. 이게 사라졌어. 그러면은 종합소득의 파이가, 이거 피자 한 조각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내려가겠죠, 전체적인 파이가. 분리를 똑 했으니까. 그 요건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 요건이라 함은 55세 이상이 돼야 되고 5년 경과해야 되고, 연금수령 한도는 또 뭐예요? 이 금액도, 연금도 밑에 보시면 따로 계산식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평가액이, 예를 들어 한 연금으로 1년에 200만 원을 받아, 그러면은 그 수령 한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연간 수령 한도가. 네가 연금 200만 원 받는 거는 그래, 얼마 안 받는다 인정해주는데, 내가 1년에 연금을 막 한 1억씩 받아. 왜 이렇게 많이 받아? 그러면은 분리가서 안 돼. 너 다시 받고 종합소득세 포함시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1억이 아니라 뭐 300만 원, 2면 300, 뭐 500이면 500 밑에 시급 계산을 해서 이 나온 한도, 이 닫혀있는 캐판만큼까지만 분리과세를 인정해 주겠노라 라는 뜻이에요. 자, 71번 보시면은 71번 55세 5년 이후, 그리고 연금수령 연체가 11년. 이것도 11년 한도가 그러니까 이게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는 한도 미적용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분모가 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분모가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수령 한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수령 한도가 없어진다는 함은 이 뚜껑이 사라졌어, 한도가. 그러면은 그만큼 세금 인정해주는 게, 분리과세 요건으로 인정해주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잖아. 1번, 그러니까 1, 2, 3번인데 조건이 55세 이상 5년, 그리고 연금수령 한도내 1, 2, 3번인데 3번이 11년 넘게 했으면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55세 시작했어. 11년 지나서 66세 되잖아요. 55세에 수령을 해서 66세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런 한도가 나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 이거 그냥 분리과세로 빼서 세금 깎아준다. 결론적으로 세금 깎아주겠다. 그게 11년까지다. 대신 이러면 숫자 아무튼 이해는 했고, 그러면은 숫자를 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외우냐? 55세 5년 이걸 외워요. 55세냐 5년. 왜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내가 55세가 됐어. 그래서 이제 연금을 수령을 하고 싶어. 그래서 연금 수령을 문의를 하는데, 이제 국세청에 물어보니까 55세가 넘고 당신이 5년 이상 경과를 해서 수령을 했다면은 당신은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즉, 분리과세가 뭐냐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세금 깎아준다고. 세금 덜 내게 해준다고. 결론, 세금 덜 내게 해주겠다. 당신은 55세 이상이고 5년 넘게 5년 넘게 수령을 했으니까, 5년 경과 후에 수령을 했으니까 그냥 세금 깎아주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돼요. 세금 깎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 건 사람이 역시 한국은 복지 천국이고 한국은 정말 살만한 나라다. 한국 하면서 대한민국 역시 대한민국 만세다. 이걸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다 하는데,
이제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지냈던 세대들은 이걸 알고 있지. 한국 5555 한국 5555 이걸 하겠죠? 왜냐?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업되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국 5555 한국 5555 55세 한국 55세 5년 한국 55 한국 55세 5년 이렇게 외워요. 55세 5년 한국. 그 다음 72번 설계사 세제 혜택. 이게 뭐냐면은 설계사도 세금을 내잖아요. 보통은 1월 근로자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보험설계사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요. 보통 세금. 설계사가 저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고 계산을 해봤는데 어떻게 됐나. 1번 원천적으로 5월에 종합세 신고해야 한다. 맞아요. 맞는 말이고. 2번 연말정산의 경비공제율이 아니라 소득률이요. 그리고 3번은 연말정산에 사업소득 정합소득 없는 경우는 3번도 맞는 말. 왜? 연말정산을 하는데 내가 순수 FC예요. 순수 FC. 순수 FC고 다른 사업 뭐 이자 뭐 주식 투자도 안 해. 뭐 은행도 이자도 얼마 안 해. 순수 사업만 있어. 그러면은 순수하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거든요. FC는 근로자 아니에요. 이 FC는 개인 사업자예요. 근로노동자를 안 받아요. 근로자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퇴직금도 없어요. 개인 사업자니까. 출퇴근 안 해도 되고 그냥 노동법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합소득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온리 이 사업소득만 있어. 그러면은 연말정산으로도 종결된다. 3번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순수하게 FC로 벌어들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만 하고 땡 심하게 할 수 있다. 1월에 연말정산만 하고 심하게 할 수 있다. 단 대신에 내가 개인사업 이 FC 설계 수입 말고 이자도 받고 뭐 배당도 받고 연금도 받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으로 바뀌는 거예요. 종합소득으로 바뀐다는 말은 뭐예요? 세금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정산만 하면은 세금 얼마 안 내요. 종합소득 가면은 세금 더 많이 내게 돼요. 그리고 이 소득률이라는 거 너무 상세하게까지는 책 다 나와 있는데 큰 그림만 좀 이제 드리면은 소득률이라는 건 뭘까? 소득률이라 하면 뭐냐면은 반가이를 해줘요. 쉽게 반가이. 그러니까 FC 소득이 FC들은 직업 특성상을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가이를 해주는 게 다른 직군도 마찬가지인데 FC들은 뭐예요? 고객이잖아. 고객. 영업직이잖아. 영업직. 영업직이라 하면 뭐냐? 고객을 만나서 접대를 하고 밥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그리고 옷도 남들의 눈에 잘 보이게 해야 돼서 비싼 브랜드 옷을 입어야 되고 뭐 향수도 써야 되고 뭐 명품도 걸쳐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너는 나가는 돈이 많다. 그렇게 해서 네가 1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 1억을 벌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너는 소득이 1년이 1억이 아니야. 너는 뭐 밥도 사주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 반가이에서 너는 소득을 한 5천만 인정을 해줄게. 즉 여기서 소득률을 곱한다는 이 뜻이에요. 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하면 0.5 그래서 곱하기 0.5를 해서 1억 곱하기 0.5는 얼마예요? 5천만 원이잖아요. 설계사의 소득은 1억으로 내가 순수하게 내 통장에 벌어들이는 건 1억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납세하는 과정에서는
너는 소득을 5천으로만 이렇게 봐줘요. 국세청에서 5천으로. 그럼 반까지 해줘요. 그게 소득률이에요. 소득률을 곱한다는 게 그거예요. FC는 예시예요, 예시. FC는 0.5. 다른 직업들도 뭐가 있겠어요? 영업하는 사람들. 뭐 중고차 딜러, 뭐 영업직, 뭐 핸드폰 폰팔이, 보험팔이, 폰팔이, 약팔이, 뭐 아무튼 뭐 차팔이, 뭐 차 파는 사람들도 뭐 고객들 만나러 가야 되니까 뭐 너는 0.7만 인정을 해줄게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쭉쭉쭉 달라요. 그렇게 해서 경비용지율 뭔가 알 필요 없고 소득률이 맞아요. 경비용지율은 뭐 알 거 없고 소득률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2는 끝이 났고 다음에 73번 손수 생명보험 파트로 다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